그러면은 소장님과 함께 이제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SBS 보도를 보면 네. 기본적으로 용인의 삼성의 땅이 굉장히 많더라. 엄청 많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대략 어느 정도냐면은 여의도 면적의 4배? 4.4배. 이게 이제 38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378만 평. 확인한 게 한 308만 평이고요. 네. 실제로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대한 찾느라고 찾았는데 아하. 다 못 찾은 것 같고 거의 그래도 한 90%, 95% 정도까지 찾은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여의도 면적이 4배라고 그러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용인이 서울하고 거의 비슷하다면서요. 면적이. 예, 면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프로? 서울시 면적이 2%가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평, 20평 집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380만 평이면 네,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의 작은 구의 한 반 정도. 이렇게 네. 느끼면 보시면 돼요. 그럴 수 네, 있죠. 그 네. 정도. 네. 그 땅이 있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용인에 제 장모님 네. 산소도 용인에 있거든요. 용인에 가면 그 묘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가려면은 뭐 기본적으로 에버랜드나 이런 게 있어갖고 네. 이 중에 삼성 땅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에버랜드만 삼성 땅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사실은 내가 삼성 땅을 막 바꿔 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해치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이제 이 땅이 삼성 에버랜드의 땅, 그러니까 에버랜드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삼성물산의 이제 소유로 돼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 조금 안 되게 삼성물산 법인의 땅인 게 있고, 또 절반 조금 넘게는 이건희 회장 개인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한 380만 평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땅이 있을 수는 있죠. 네. 땅이 있는 게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네. 그 얘기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공시지가가 희한하게 네. 우린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처음에 공시지가라는 건 물론 뭐 기본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게 낮아서 삼성한테 이득될 게 있나? 네. 근데 왜 삼성은 일부러 공시지가 낮게 책정했대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네. 일단 공시지가라는 게 뭐예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세를 낸다거나 또는 증여세, 상속세 같은 걸 낼 때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거래 가격이 이제 기본이 되긴 하는데 보통 실제 거래 사례가 잘 없을 때는 이 땅의 가치가 얼마냐 이걸 매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를 매길 때 이 땅을 얼마짜리로 볼 거냐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이제 공시지가라는 걸 정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정하는 절차는 약간은 이제 복잡한데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매년. 그러면 한국감정원이 소속 감정평가사들한테 지역별로 할당을 하는데 이 감정평가사들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걸 조사를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삼성 에버랜드다 그러면 삼성 에버랜드라는 요 한 380만 평 땅 중에 표준이 될 만한 땅 하나를 골라서 요거에 이제 공시지가라는 걸 매기면 그 주변 필지가 수천 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문제가 된 땅은 한 2,000개 넘는 필지거든요. 그러면 한 개 필지를 정해놓으면 그 주변 땅 2,000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게 기초제자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용인시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이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확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재산세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서 세금을 그렇죠. 내는데 어차피 용인 에버랜드는 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네, 네. 그럼 용인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낮아야만 이렇게 세금을 덜 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특히 도시에 사는 분들일수록 갖고 싶어요. 뭐 그거는 뭔가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소장님 땅 있어요? 저는 땅 조금이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없으면서. 저는 강아지를 좀 키우는데 예. 좀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럴 수는 있죠. 한 50평만 네. 있어도 되는데. 네. 음. 50만 있어도 사실 뭐 개 한 100마리는 키운데요. 자, 쉽게 말하면 그래도 이제 집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집에 대해서 매년 이제 재산세라는 걸 내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비슷한 게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집에 대해서는 공시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네. 공시지가도 그렇고 공시 뭐 주택가격도 그렇고 네. 이게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거래가는 일단 아닌 거고 자,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실거래가하고는 다릅니다. 그 최소한의 가격 사실 그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가격이 가깝죠. 왜냐하면 그 세금을 매길 때 이제 이른바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 당국 입장에서 보면 또 정부에서는 그래도 실제 가격만큼은 좀 덜 매겨줄게. 그래도 요것만큼은 내야 돼. 요런 가격인 거죠. 최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삼성도 집할 때 사실 2배의 가격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팔린 가격이 공시주택 가격의 한 2배 이상이니까. 2배 반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7억이었는데 팔린 건 60억 64억 뭐 이런 정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공무원들 재산 공개 신고할 때 네. 어디에 있는 주택은 실제보다 훨씬 더 비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요. 예.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둘째 사이 집, 그 이서연 씨 집이 공시주택 가격은 뭐 90억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은행에서 실제로 담보 잡아서 대출해 줄 때는 몇백억씩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큼 가치가 된다라고 예, 봐준 그렇겠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시세보다 낮게 잡혀 있는데 그래도 대다수의 그 수도권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평균 한 70% 정도 시세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토지 공시가는 대략 한 30%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요.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그렇구나. 네. 그런데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땅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낮게 잡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네. 보도를 보니까 네. 지금 이건희 소유, 삼성 소유의 땅은 네. 2014년 이전에는 제곱미터당 8만 원대인데 이게 뭐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개념이 좀 없어서 그런데 네. 실제로 이제 다 같은 용도의 무슨 뭐 같은 놀이공원이라든지 네. 이런 거 비교해 보니까 턱없이 낮더라. 일단 그거죠. 일단 서울랜드 비하하면 대략 한 5분의 1 수준이고요. 5배. 그다음에 용인 민속촌이 한 12만 원 넘어가는데 그거보다도 싸고요. 3만 원 비싼 거죠. 예. 물론 위치상으로 보면 용인이 조금 더 서울의 핵심부에서 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땅의 가치로 보면 테마파크 1위잖아요. 에버랜드가. 그런 땅이 용인 민속촌이나 서울랜드보다 가치가 더 떨어진다? 파주에 한일랜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죠? 네. 거기가 20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2014년에. 예. 근데 거기보다도 낮게 돼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테마파크 중에서는 가장 잘 돼 있고 그렇죠. 가장 좋은 데가 에버랜드인데. 그러니까요. 여기랑 비슷한 곳을 찾았더니 한탄강에 있는 유원지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연천에 있는데 접근성은 훨씬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에버랜드는 지하철로 가잖아요. 맞아요. 일단 그런 데가 있는 줄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도 9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랑 가격이 같게 맞춰놨다는 건 삼성이 얼마나 공시지가를 눌러놨다는 것을 뜻하고 거꾸로 보면 네.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어찌 보면 제대로 공시지가가 매겨졌다면 냈어야 될 재산세라든지 아하. 각종 부담금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게 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궁금증이요. 네, 이건 나라에서 한다면서요. 네, 이 공시지가 자체가. 네, 네. 근데 그거를 삼성이 힘으로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이때 그게 궁금하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삼성의 힘으로 꼭 누른다 이걸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속속들이 알 본 수는 적은 없죠. 없죠. 근데 우리가 삼성에 보이지 않는 힘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아주 뭐 가까운 예로 SBS가 그렇게 심층 탐사 보도를 해서 그 많은 시청자들이 반응했고 또 SNS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포털에 단 한 주들도 안 걸렸잖아요. 야. 김어준 총수가 이건 포털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어도 아깝지 않은 뭐 기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루 종일은 그냥 하루 종일 내내 단 1분도 노출되지 않았던. 요즘에 SBS 하는 네. 거 보면 삼성 광고 포기한 듯한 이상. 삼성 안 받을래?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번에 취재팀 취재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가 이제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재팀하고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안 그래도 삼성이 이 기사를 이렇게 중간에 알아서 무마를 시키거나 또 이 보도를 못하게 또는 축소하게 할까 굉장히 좀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하여튼 심층적으로 크게 네. 잘 보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94년도하고 2014년도가 거론이 되는데 네. 일단 94년도에는 폭락했다고 해요. 네. 공시지가가. 네. 삼성 에버랜드 땅이 94년 이전 비해서 94년에 한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공시지가가. 예, 공시지가가.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뭐 다른데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가 2015년이 되면 갑자기 이게 또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2014년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굉장히 억눌러져서 낮게 평가돼 있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뭐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면 94년에는 왜 떨어졌냐? 96년에 이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승계 작업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했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삼성의 계획은 뭐였냐 하면 이미 다 현실화 됐는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또는 그 일가는 삼성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하나도 안 갖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삼성 에버랜드라는 회사는 사실 가족 회사처럼 돼 있고요.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삼남매의 지분이 이제 굉장히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삼남매의 지분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96년에 삼성이 전환사채라고 해서 그 주식을 굉장히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달린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걸 이제 발행할 때는 상대적으로 상장이 안 돼 있었던 상태이니까 이걸 요 회사의 가치가 되게 싸게 인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가치가 낮게 평가되도록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공시지가라는 걸 상당히 떨어뜨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시 에버랜드라는 것은 기업 가치 상당 부분이 더 넓은 토지니까 그 땅값을 떨어뜨리면 사실은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전환사채가 실제 가치보다 굉장히 저가 발행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고요. 그중에 이제 승계의 꼼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알려져 있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한테 64억 원만 증여하고 16억 원만 증여세를 낸 상태에서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에버랜드의 지분들을 대폭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하고 삼성생명으로 연결되는 그 지주회사 개념. 일종의 지주회사처럼 기능하도록 해서요. 거기 지분들을 가지고 이재용이 삼성그룹 내에 이제 다른 기업들의 지배권을 넓혀가는 이제 포석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땅은 그냥 뭐 삼성그룹의 여러 토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토지입니다. 에버랜드 놀러 가셔가지고요. 에버랜드의 땅에서 한 좀 집어오면 그것도 돈인데?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우리 마당에 놓고 이거 에버랜드 땅이라고. 아니 제가 사실 그 뭐 여담인데 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뭐 총각 때나 이럴 때 데이트할 때 에버랜드 놀러 가잖아요. 네. 놀이기구도 가장 세련됐고 네. 제일 재밌어.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른 데 가면 놀이기구가 너무 시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 네. 네. 에버랜드가 그냥 어떤 어린이들의 꿈의 선망의 대상 이런 개념인데 그렇죠. 사실은 흑막에 가려진 어마어마한 것인 거죠 지금. 삼성의 모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자, 그때는 그랬는데 90년대 중후반은 바로 이제 이재용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의 가치를 좀 낮게 유지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2015년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 달라지냐? 2014년 5월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이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이제 이 그 그룹 승계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는데 사실 제일모직이 더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근데 또 간판을 바꿔 달아버립니다. 제일모직으로. 에버랜드가 핵심인 회사인데 제일모직의 간판을 그냥 사용해버리고요. 이른바 간판 세탁을 하는 거죠. 에버랜드는 워낙 이제 이재용 그 이건희 회장 일가의 가족 회사라는 게 딱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세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버랜드의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되도록 이제 합병을 해버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굉장히 높은 상태로서 이제 제일모직이 합병이 된 거죠. 그러면 제일모직은 여전히 이제 이재용의 지배권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높은 상태죠. 그 다음에 2차 작업 들어간 게 뭐냐? 바로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2015년 중반에 7월에 그때 뭐 엘리엇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면서 삼성물산 합병권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떠들썩했었던 건데요. 이때
삼성물산을 합병할 때 역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가치 모든 면에서 한 3배 이상 큰 회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합병할 때는 비율을 거꾸로 제일모직이 3배 이상 가치 있는 회사다라고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웃기는 짓을 하는데요. 삼성물산이 이상하게 막 강남의 알짜배기 재건축 단지에서 제발 우리 아파트 수주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도 우리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막 발을 빼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수주액을 막 줄이고 매출을 막 줄이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다 부동산 경기 막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부동산 경기 막 살리면서 다 건설업계 주가가 막 날아갈 때인데 삼성물산만 희한하게 막 떨어져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제일모직은 거꾸로 이제 가치가 높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모직은 뭘 해줄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제일모직으로 탈바꿈된 삼성 에버랜드 땅의 가치를 올려주는 작업 아니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네. 이제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까지. 네. 이 15년에는 이제 폭등시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네. 에버랜드 공시지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어느 날 갑자기 뭐 가치가 확 변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웃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그걸 공시지가를 또 뻥 튀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뻥 튀겨졌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라는 건 세금 내는 사람의 납세자의 반발을 감안해서 웬만한 뭐 개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갑작스럽게 몇십 %씩 변동을 못 시키거든요.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요. 네, 그래서 매년 뭐 한 물가 대비. 3%, 4%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삼성의 땅은 약 80% 이상 뛰어버립니다. 한 해 만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그 작업을 담당했던 감정평가사가 이제 SBS 보도를 통해서 이제 말한 거는 이렇습니다. 전에는 380만 평이 넘는 땅, 약 400만 평의 땅에 대해서 표준지가 딱 하나 설정돼 있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근데 이걸 용도별로 한 7개 정도로 나눠버립니다. 2015년에. 나누면서 대부분의 그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 끌어올려 버려요. 최고 많이 끌어올린 데는 약 한 5배 정도 끌어올려 버립니다. 네. 누가 해요? 난 그게 궁금한데 진짜. 아니 그래서 이게 그 SBS 이제 보도를 보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제 물으니까 해당 감정평가사가 이제 했다는 설명이 그냥 이제 삼성 땅에 이제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좀 무리가 되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2011년부터 그렇게 작업을 해왔던 분인데 갑자기 2015년에 무슨 마음이 생겨서 갑자기 끌어올린 거냐 이거죠. 되게 웃긴 게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이상하다고 했어. 네. 그러다가 어떤 특정 시점이 되니까 너무 낮았기 때문에 끌어올린다는 논리를 만들어내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뭐 그전에 있던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억눌려 있던 땅값이 갑자기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갑자기 그렇게 폭등을 해버리냐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전국에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제가 그 아는 감정평가사들을 통해서도 물어봤지만 이렇게까지 갑자기 한 해 만에 팍 튀어오르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상하네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누가요라고 물었잖아요.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국토교통부하고 네. 한국감정원 네. 그리고 영희 씨도 포함죠. 영희 씨도 뭐 최종적으로는 네. 네,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면 그 지점들에서 삼성 관련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추론을 해보자면 그 시점에 우리가 이제는 뭐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잘 밝혀졌지만 이재용 회장 또 삼성그룹 쪽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청와대에 굉장히 많은 청탁 로비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삼성이 이제 그룹의 힘을 동원했을 거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삼성 에버랜드가 핵심이 되는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가치가 이만큼 크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는 싸게 유지해왔던 땅값을 올려서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이런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위해서 하나의 이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공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시지가는 물론 그게 실제 거래 가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전체 이제 부동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또는 높게 평가하는 일정한 근거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땅이 있다고 치면 그 땅을 팔 게 아니고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평생 살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공시지가가 낮은 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네. 세금 문제가 있어서. 네. 근데 지금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팔 땅이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네. 저가로 유지되는 건 어쩌면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걸로 끝이면. 네.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폭등을 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만 따지면 네. 이게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토지 소유주의 반발 때문이라도 이렇게 확 올리는 건 사실 불가능한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소유한 땅이 공시지가가 갑자기 80% 이상이 뻥 뛰었다고 하면 삼성이 반발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만 하면. 반발을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희한하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SBS 첫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반박 자료랍시고 이제 냈는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주요한 그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의 제기 안 했다 그러는데 이의 제기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이의 제기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면 그 삼성이 이야기했다는 그 이의 제기는 뭐냐? 이 공시지가가 처음에 확정되기 전에 실무자선에서 이거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느냐라고 이제 따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랬을 거라고 봐요. 실무자는 이제 그 삼성 수뇌부의 그런 이제 기획 의도를 모르고 그냥 이제 이게 높게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좆됐다 싶은 거죠. 내가 실무자인데 갑자기 올라서 재산세를 확 내게 생겼어. 예,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따졌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회사에서 진짜 웃기다. 야, 너 가만히 있어. 이유는 실무자한테 알려줄 수 없지만, 야, 괜찮아. 나도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국토부에다가 그렇죠.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한 거라고 저는 그랬을 봐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 상황이. 네. 왜냐하면 아까 거꾸로 제가 이런 걸 추정하는 이유는 실무자들이나 실제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전체 그 수뇌부 그러겠죠. 기획의들을. 예를 들면 제일모직하고 합병되기 전 삼성물산이 자신들은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제 아파트 수주 물량을 막 줄이고 매출을 막 줄이는 걸 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막 건설 사업을 포기하려나 보다 막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나중에 이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작업한 건데 그게 몸담고 있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은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사실 당시 제일모직의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눈치도 없이 눈치가 좀 있으면 이렇게 네. 처음에는 아. 이거 안 되는데 막 걱정을 당당하면서 나름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지령이 내려왔겠죠. 야, 그거 가만히 있어. 그 직원은 삼성이 참 따뜻한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뭐 제일모직 삼성물산 이거 이야기 등장하고 이게 이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국민연금 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박근혜가 그런 식으로 주도를 해가지고 사실 밀어준 거거든요. 경영 승계에 있어갖고 이걸 이제 또 뇌물이냐고 보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2015년 정도면은 박근혜 정권 때니까 전 정권 차원에서 누군가가 박근혜 지시에 의해서 밀어줬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릴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기획으로 시작했지만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기획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지 아니면 삼성이 그냥 중간 어느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토교통부든 한국감정원이든 또는 개인 감상평가사든 또는 뭐 용의시든 뭐 이런 식의 어느 단계에서 그냥 손을 대서 움직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자면 예. 보통 보통 일반인들 또는 웬만한 기업들은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없죠. 대부분 없죠. 네.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걸 뭐 그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손을 거의 못 대고요. 뭐 나름대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정해지면. 근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뭐 큰 폭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80%씩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 잘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 공시지가나 공시주택 가격 올라가는 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관용적인 게 뭐냐면 어차피 재산세 몇만 원 더 내거나 몇십만 원 더 내는 정도인데 자기 집값은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올렸어도 한 5% 올렸어. 자기 집값을 높게 평가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제기를 잘 안 해요. 오히려 그래서 공시지가나 공시주택 가격 올리는 건 의외로 이렇게 저항이 크진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이 많은 땅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받도록 누군가 공시 가격을 한 해에 막 80, 90% 올렸다. 그럼 웬만한 사람은 수용 안 하죠, 그걸. 근데 진짜 막강한 삼성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한 번을 안 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공시지가가 높고 낮음이 네. 이익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네. 그 사람의 그 토지를 쓰는 용도에 따라서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물가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일반적인 과정을 겪는데 네. 공시지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그 느낌이 좀 섬찟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삼성 에버랜드 땅은 그렇게 주변에서 갑자기 확 폭등을 하는데 그럼 주변 땅값도 그렇게 올라가느냐? 물론 이제 삼성 에버랜드가 쓰는 땅하고 그 주변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땅하고는 분명히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가 다를 수는 있지만 패턴은 좀 비슷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 땅들은 그냥 점진적으로 그냥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공시지가가 점진적으로 한 해에 몇 %씩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왜 삼성 땅만 갑자기 확 뛰어버리느냐는 거죠. 그것도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대인 소장님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요. 시민들을 믿고 갑니다. 사실 영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의외로 굉장히 보수화된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영인에 이제 3개 구가 있거든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는데요. 수지, 기흥 쪽은 좀 도시화된 지역이에요. 근데 처인구는 이제 사실 용인의 원류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농촌 지역이거든요. 농촌 지역의 특성상 고령층이 많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죠. 에버랜드가 있는 건 이 처인구 농촌 지역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처인구 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삼성 에버랜드 이런 땅값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 어쨌거나 이 용인을 먹여 살리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할 텐데 왜 괴롭히냐 뭐 이런 식의 그러겠죠.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본인들한테 사실 별 득도 안 되지만 네. 그 국정농단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사실 이용해 먹고 막 이런 부분이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아니 그래서 아.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도 문제를 사실 이걸 처음 살펴보게 된 것도 그겁니다. 삼성 에버랜드 땅을 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느냐,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게 잡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고 실제로 2014년까지는 되게 낮게 잡혀 있었던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2015년에 팍 뛰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이럴까 이제 봤더니 바로 이제 이건희 회장 쓰러지고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하고 맞물려 있었던 것으로 이제 상당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사실은 공시지가가 2015년 이후로 많이 뛰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실제 가치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영권 승계 작업 직전에 각종 증권사들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다라고 막 띄울 때 추정했던 삼성 에버랜드 땅의 가치는 대략 3조에서 4조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그 에버랜드 땅은 그렇게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9천억 원이 아직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는 여전히 낮고 여전히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실제 가치에 따라서 또는 적어도 아파트 수준의 그런 시세 반영률을 한 70%를 감안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훨씬 더 냈을 재산세를 적게 내고 있는 것도 맞죠. 그리고 그 이전 20여 년 가까이 삼성은 재산세를 굉장히 적게 냈다. 예. 예. 그러면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감정원 용인시에 네. 이 삼성이 이런 일을 작업을 하게 되면 네.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들이 네. 사회봉사한다고 삼성이 나라를 구하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싸게 네. 해줘야 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참 명백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해서 이걸 낮춰야지 이런 식으로 됐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압력들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번 이제 공시지가가 어느 계기로 해서 이제 떨어지도록 이제 삼성이 예를 들면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담당 실무자들은 그냥 그 전해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전해에 이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작업도 크게 뭐 어떤 땅의 용도 변경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그 전에 해왔던 작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냥 몇 %씩 이렇게 증가시키는 식으로 가는 게 다 무난하게 일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해당 감정평가사가 이유야 어찌됐든 2011년부터 삼성 땅을 맡아서 평가를 해왔던 분이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2015년에 네. 그분 적치면 되겠네. 80%씩 막 뛰었다. 그런데 아. 이제 SBS 보도를 보니까 그분은 직접 인터뷰를 응한 것 같진 않고 뭐 어떤 식으로든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삼성에 관련된 보도 중에 최근에 나온 게 갤럭시 S9 네. 이게 우리 한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며칠 느낌인데 미국에서 벌써 1+1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보통 100만 원 정도에서 네. 되잖아요. 네. 그 한국 사람들이 갖는 그런 거 있죠.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해. 우리는 삼성 망하라고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삼성그룹의 이건 일가 지분이 5%가 아직도 안 되죠. 그렇죠. 삼성전자의 지분, 일가들의 개인 지분은 아직 5% 안 되고요. 저는 정확하게 알았는데 합병 당시에 이건희 회장 지분은 한 3%인가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로만 따지면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전체의 3분의 2 정도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정도인데 거기에 자기들 지분이 이제 5% 이하. 네. 뭐 조금씩 변동이 있겠죠. 뭐 3.4%, 5% 이렇게.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삼성을 지배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대표 상품인 갤럭시 S 시리즈를 한국에서는 제값받고 팔고 외국 나가면 반값이고 이런 식인 거죠. 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제값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바가지 덤태기 네. 씌우는 가격이 좀 그것이 사실은 그게 가깝고요. 원가죠. 네. 외국 나가면 이제 되게 싸게 파는 거고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삼성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뭐 이거 경영권 승계라든지 팔 계획이 없었을 때는 최대한 땅값을 억눌려서 재산을 적게 내고 있다가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보니 이 가치를 좀 올려야 되겠네 싶을 때는 또 갑자기 이제 뭐 공시지가를 폭등시킨 것 아니냐. 그걸 자기네들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맞춰서 분명히 공시지가가 갑자기 폭등했다. 이건 진짜 이게 합리적으로 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런 방식의 네. 이제 부도덕함이 있고 또 네. 왜 그 현대나 다스 같은 기업들은 보면은 네. 사실은 협력회사라고 해놓고 네. 차명이나 뭘로 이렇게 자식 상장도 안 된 회사 조그맣게 하나 정의선도 그렇게 했고 네. 지금 다수도 보면 협력사들 중에 사실상 이명박의 것이 있잖아요. 일감 몰아주기를 막 해가지고 그쪽에 재산을 엄청 불린 다음에 상속세 같은 걸 상당히 피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다른 회사를 먹는 방식으로 정말 부도덕한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네. 재벌들의 일반적인 행태인데요. 음. 이재용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제가 90년대 후반에 64억 원 정여받아서 그 돈 가지고 처음에 에버랜드 지분 확보하고 그걸 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거 또 삼성생명 이런 비상장 주식들의 지분들을 헐값에 사는 방식 또는 한편으로는 비상장 상태에서 이제 일가들의 지분을 많이 그렇죠. 확보한 상태에서 상장을 시키고 나서 그룹 차원에서 일가를 몰아줘서 갑자기 기업 실적을 좋게 만들고 주가를 펌프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뻥튀기해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기업들을 사거나 또는 이제 핵심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걸 따져보면 이제 이재용의 지금 재산 가치가 거의 뭐 한 7, 8조 이상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만약 이제 64억 원을 가지고 불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신출귀몰한 재테크의 기재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네. 그 오뚜기가 더 각광을 받았던 게 그렇게 해서 상속받으면서 1,000억이 넘는 상속세를 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이야기를 다시 하면 98년에 진짜 골 때리는 게 이상한 일들이 그때도 또 뭐 하여튼 삼성과 관련해서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 3남매가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군보 사채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받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시세에 비해서 너무 헐값이에요.
근데 이 3남매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선량하신 건지 다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재용하고 이 3남매한테 순서가 돌아와요. 그래서 값에 다 인수를 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네. 그런 식이에요. 삼성이 이렇게 지배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예. 그런 엄청난 기업인데 네. 우리 선대인 소장님 힘드시겠어요. 저는 제가 용인시장에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용인시장에 도전하는 것도 부패의 고리를 끊고 한편으로는 예산을 제대로 써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국가 차원에서 마찬가지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저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게 굉장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을 괴롭힐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삼성이 자신들의 품질과 기술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 그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오히려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삼성이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어떤 사회적 책무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기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고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네들은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초과이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핸드폰 가격 비싸게 매겨서 초과이윤을 착취한다든지, 또는 내야 될 이런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다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유리한 방식으로 가치를 갑자기 또 뻥튀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때마다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고, 또 시민들한테 세금 혜택으로 와야 될 게 그걸 이제 자기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세금적 책무를 다 해야 된다 하고 나서 정정당당하게 실력 발휘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야?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는 삼성 같은 그런 민간 기업들이 그런 사회적 책무를 해야 될 사회적 책무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즉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그걸 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또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을 가지고 용인의 예를 들면 시민들의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 수준을 올리는데 그 세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공시지가를 그동안 낮게 유지해와서 덜 걷어들였던 재산세만큼 사실은 시민들이 더 부담하게 하거나, 예를 들어 주민세가 용시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쓸 수 있는 돈들을 못 쓴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국민의 건데. 근데 이 돈이 작은 게 아닌 게, 제가 최소로 추정해봐도 지난 20여 년간 1,000억 원 이상 저는 재산세를 응당 걷었어야 될 걸 낮은 공시지가 때문에 못 걷어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충기 문자 논란, 그리고 이건희 차명 계좌에 세금을 얼마를 붙이네, 추징을 얼마를 하네,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공시지가 이 부분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특혜잖아요. 네. 누군가에 의해서 특혜를 받는 상황을 우리는 버젓이 목도를 했고 그걸로 세금을 덜 내는 상황까지 네. 온 거니까 네. 이 부도덕한 기업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부도덕하다 이런 게 아니라 삼성 이건희 일가가 부도덕하다. 네. 그래서 우리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삼성은 계속 나가도 좋지만 건전하게 기업 운영하고 네. 사실상 능력이 되는 CEO가 운영하는데 네. 기업의 리스크가 이재용 같은 실력 없는 CEO가 운영하다가 리스크가 커지면 결국엔 네. 또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상 묘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삼성 관련 2심 재판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났잖아요. 근데 그 핵심적인 논거를 보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이전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하는데 이제 찬성해 준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공시가가 폭등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그 시점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다 작동을 했는데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법원 가면은 네. 더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최종 판결에서 좀 재판부가 그 2심 재판부의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이제 판단을 받아들이지 말고 최종
대법원 재판에서 제대로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움직인 데 대해서 철저한 조사 또는 경우에 따른 수사까지 그렇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착관계들이 있겠어요. 그 단단한 고리를 끊어내야만 사실은 이게 납세정의, 저세정의, 경제정의까지 다 포함되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또 전쟁터로 나가시는군요. 이건희의 지역에서 이건희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선대인 소장님. 열일하시네요. 자. 예, 하여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용인의 지인이 있으면 선대인이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 후보로 나온 것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용인 시민이라면 더더욱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또 뭐 여론조사 같은 게 걸려면 잘 응해 주셔서 선대인이 정말 시민들의 민심을 잡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예. 확인시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은 문재인, 용인은 선대인. 그렇죠. 라인이 딱딱 맞네. 알겠고요. 요거에 이제 공시지가라는 걸 매기면 그 주변 필지가 수천 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땅은 한 2,000개 넘는 필지거든요. 그러면 한 개 필지를 정해놓으면 그 주변 땅 2,000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게 기초제자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용인시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이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확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재산세를 매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서 세금을 그렇죠. 내는데 어차피 용인 에버랜드는 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네네. 그럼 용인 에버랜드에 공시지가가 낮아야만 이렇게 세금을 덜 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특히 도시에 사는 분들일수록 갖고 싶어요. 뭐 그거는 예, 뭔가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소장님 땅 있어요? 저는 땅 조금이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에이, 그러게 없으면서. 저는 강아지를 좀 키우는데 예. 좀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럴 수는 있죠. 한 50평만 있어도 되는데. 네. 50만 있어도 사실 뭐 음. 개 한 100마리는 키운데요. 자, 쉽게 말하면 그래도 이제 집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집에 대해서 매년 이제 재산세라는 걸 내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비슷한 게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집에 대해서는 공시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네. 공시지가도 그렇고 공시 뭐 주택가격도 그렇고 네. 이게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거래가는 일단 아닌 거고 자,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실거래가하고는 다릅니다. 그 최소한의 가격 사실 그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가격이 가깝죠. 왜냐하면 그 세금을 매길 때 이제 이른바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 당국 입장에서 보면 또 정부에서는 그래도 실제 가격만큼은 좀 덜 매겨줄게. 그래도 요것만큼은 내야 돼. 이런 가격이죠. 최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삼성동 집팔 때 사실 2배의 가격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팔린 가격이 공시주택 가격의 한 2배 이상이니까. 2배 반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7억이었는데 팔린 건 60억 64억 뭐 이런 정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공무원들 재산 공개 신고할 때 네. 어디에 있는 주택은 실제보다 훨씬 더 비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요. 예.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둘째 사위 집, 그 이서현 씨 집이 공시주택 가격은 뭐 90억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은행에서 실제로 담보 잡아서 대출해 줄 때는 몇백억씩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큼 가치가 된다라고 예, 봐준 그렇겠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시세보다 낮게 잡혀 있는데 그래도 대다수의 그 수도권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평균 한 70% 정도 시세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토지 공시가는 대략 한 30%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요.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그렇구나. 네. 그런데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땅은 그거보다 회장이 쓰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이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이제 이 그 그룹 승계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는데 사실 제일모직이 더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근데 또 간판을 바꿔 달아버립니다. 제일모직으로. 에버랜드가 핵심인 회사인데 제일모직의 간판을 그냥 사용해버리고요. 이른바 간판 세탁을 하는 거죠. 에버랜드는 워낙 이제 이재용 그 이건희 회장 일가의 가족 회사라는 게 딱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세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버랜드의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되도록 이제 합병을 해버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굉장히 높은 상태로서 이제 제일모직이 합병이 된 거죠. 그러면 제일모직은 여전히 이제 이재용의 지배권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높은 상태죠. 그 다음에 2차 작업 들어간 게 뭐냐? 바로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2015년 중반에 7월에 그때 뭐 엘리엇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면서 삼성물산 합병권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떠들썩했었던 건데요. 이때 삼성물산을 합병할 때 역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가치 모든 면에서 한 3배 이상 큰 회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합병할 때는 비율을 거꾸로 제일모직이 3배 이상 가치 있는 회사다라고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웃기는 짓을 하는데요. 삼성물산이 이상하게 막 강남의 알짜배기 재건축 단지에서 제발 우리 아파트 수주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도 아 우리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막 발을 빼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수주액을 막 줄이고 매출을 막 줄이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다 부동산 경기 막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부동산 경기 막 살리면서 다 건축 건설업계 주가가 막 날아갈 때인데 삼성물산만 희한하게 막 떨어져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제일모직은 거꾸로 이제 가치가 높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모직은 뭘 해줄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제일모직으로 탈바꿈된 삼성 에버랜드 땅의 가치를 올려주는 작업 아니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네. 이제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까지 네. 이 15년에는 이제 폭등시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네. 에버랜드 공시지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어느 날 갑자기 뭐 가치가 확 변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웃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그걸 공시지가를 또 뻥 튀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뻥 튀겨졌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라는 건 세금 내는 사람의 납세자의 반발을 감안해서 웬만한 뭐 개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갑작스럽게 몇십 %씩 변동을 못 시키거든요.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요. 네, 그래서 매년 뭐 한 물가 대비. 3%, 4%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삼성의 땅은 약 80% 이상 뛰어버립니다. 한 해만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은 소장님과 함께 이제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SBS 보도를 보면 네, 기본적으로 용인의 그 삼성의 땅이 굉장히 많더라. 엄청 많습니다. 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대략 어느 정도냐면은 여의도 면적의 4배? 4.4배. 이게 이제 38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378만 평. 확인한 게 한 308만 평이고요. 네. 실제로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대한 찾느라고 찾았는데 아하. 다 못 찾은 것 같고 거의 그래도 한 90%, 95% 정도까지 찾은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여의도 면적이 4배라고 그러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용인이 서울하고 거의 비슷하다면서요. 면적이. 예, 면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프로? 서울시 면적이 2%가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평, 20평 집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380만 평이면 네,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의 작은 구의 한 반 정도. 이렇게 네. 느끼면 보시면 돼요. 그럴 수 네, 있죠. 그 네. 정도. 네. 그 땅이 있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용인에 제 장모님 네. 산소도 용인에 있거든요. 용인에 가면 그 묘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가려면은 뭐 기본적으로 에버랜드나 이런 게 있어갖고 네. 이 중에 삼성 땅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에버랜드만 삼성 땅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사실은 내가 삼성 땅을 막 바꿔 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해치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이제 이 땅이 삼성 에버랜드의 땅, 그러니까 에버랜드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삼성물산의 이제 소유로 돼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 조금 안 되게 삼성물산 법인의 땅인 게 있고, 또 절반 조금 넘게는 이건희 회장 개인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한 380만 평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땅이 있을 수는 있죠. 네. 땅이 있는 게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네. 이제 그 얘기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공시지가가 희한하게 네. 우린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처음에 공시지가라는 건 물론 뭐 기본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게 낮아서 삼성한테 이득될 게 있나? 네. 근데 왜 삼성은 일부러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했대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네. 일단 공시지가라는 게 뭐예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세를 낸다거나 또는 증여세, 상속세 같은 걸 낼 때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거래 가격이 이제 기본이 되긴 하는데 보통 실제 거래 사례가 잡혔을 때는 이 땅의 가치가 얼마냐 이걸 매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를 매길 때 이 땅을 얼마짜리로 볼 거냐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이제 공시지가라는 걸 정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정하는 절차는 약간은 이제 복잡한데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매년. 그러면 한국감정원이 소속 감정평가사들한테 지역별로 할당을 하는데 이 감정평가사들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걸 조사를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삼성 에버랜드다 그러면 삼성 에버랜드라는 요 한 380만 평 땅 중에 표준이 될 만한 땅 하나를 골라서 훨씬 더 낮게 잡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네. 보도를 보니까 네. 지금 이건희 소유 삼성 소유의 땅은 네. 2014년 이전에는 제곱미터당 8만 원대인데 이게 뭐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개념이 좀 없어서 그런데 네. 실제로 이제 다 같은 용도의 무슨 뭐 같은 놀이공원이라든지 네.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턱없이 낮더라. 일단 그거죠. 일단 서울랜드 비하하면 대략 한 5분의 1 수준이고요. 5배. 그다음에 용인 민속촌이 한 12만 원 넘어가는데 그거보다도 싸고요. 3만 원 비싼 거죠. 예. 물론 위치상으로 보면 용인이 조금 더 서울의 핵심부에서 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땅의 가치로 보면 테마파크 1위잖아요. 에버랜드가. 그런 땅이 용인 민속촌이나 서울랜드보다 가치가 더 떨어진다? 파주에 한일랜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죠? 네. 거기가 20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2014년에. 예. 근데 거기보다도 낮게 돼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테마파크 중에서는 가장 잘 돼 있고 그렇죠. 가장 좋은 데가 에버랜드인데. 그러니까요. 여기랑 비슷한 곳을 찾았더니 한탄강에 있는 유원지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연천에 있는데 접근성은 훨씬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에버랜드는 지하철로 가잖아요. 맞아요. 일단 그런 데가 있는 줄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도 9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랑 가격이 같게 맞춰놨다는 건 삼성이 얼마나 공시지가를 눌러놨다는 것을 뜻하고 거꾸로 보면 네.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어찌 보면 제대로 공시지가가 매겨졌다면 냈어야 될 재산세라든지 아하. 각종 부담금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게 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궁금증이요. 네, 이건 나라에 산다면서요. 네, 이 공시지가 자체가. 네, 네. 근데 그거를 삼성이 힘으로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이때 그게 궁금하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삼성의 힘으로 꼭 누른다 이걸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속속들이 알 본 수는 적은 없죠. 없죠. 근데 우리가 삼성에 보이지 않는 힘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아주 뭐 가까운 예로 SBS가 그렇게 심층 탐사 보도를 해서 그 많은 시청자들이 반응했고 또 SNS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포털에 단 한 주들도 안 걸렸잖아요. 야. 김어준 총수가 이건 포털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어도 아깝지 않은 뭐 기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루 종일은 그냥 하루 종일 내내 단 1분도 노출되지 않았던. 요즘에 SBS 하는 네. 거 보면 삼성 광고 포기한 듯한 인상. 삼성 안 받을래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번에 취재팀 취재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가 이제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재팀하고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안 그래도 삼성이 이 기사를 이렇게 중간에 알아서 무마를 시키거나 또 이 보도를 못하게 또는 축소하게 할까 굉장히 좀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하여튼 심층적으로 크게 네. 잘 보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94년도하고 2014년도가 거론이 되는데 네. 일단 94년도에는 폭락했다고 해요. 네. 공시지가가. 네. 삼성 에버랜드 땅이 94년 이전 비해서 94년에 한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공시지가가. 예, 공시지가가.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뭐 다른데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가 2015년이 되면 갑자기 이게 또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2014년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굉장히 억눌러져서 낮게 평가돼 있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세라든지 뭐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면 94년에는 왜 떨어뜨렸냐? 96년에 이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승계 작업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했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삼성의 계획은 뭐였냐 하면 이미 다 현실화됐는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또는 그 일가는 삼성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하나도 안 갖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삼성 에버랜드라는 회사는 사실 가족 회사처럼 돼 있고요.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삼남매의 지분이 이제 굉장히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삼남매의 지분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96년에 삼성이 전환사채라고 해서 그 주식을 굉장히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달린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걸 이제 발행할 때는 상대적으로 상장이 안 돼 있었던 상태이니까 이걸 요 회사의 가치가 되게 싸게 인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가치가 낮게 평가되도록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공시지가라는 걸 상당히 떨어뜨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시 에버랜드라는 것은 기업 가치 상당 부분이 더 넓은 토지니까 그 땅값을 떨어뜨리면 사실은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전환사채가 실제 가치보다 굉장히 저가 발행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고요. 나중에 이제 승계의 꼼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알려져 있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한테 64억 원만 정여하고 16억 원만 정여세를 낸 상태에서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에버랜드의 지분들을 대폭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하고 삼성생명으로 연결되는 그 지주회사 개념. 일종의 지주회사처럼 기능하도록 해서요. 거기 지분들을 가지고 이재용이 삼성그룹 내에 이제 다른 기업들의 지배권을 넓혀가는 이제 포석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땅은 그냥 뭐 삼성그룹의 여러 토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토지입니다. 에버랜드 놀러 네. 가셔가지고요. 에버랜드의 땅에서 한 좀 집어오면 그것도 돈인데? 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 마당에 놓고 이거 에버랜드 땅이라고. 아니 제가 사실 그 뭐 여담인데 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뭐 총각 때나 이럴 때 데이트할 때 에버랜드 놀러 가잖아요. 네. 놀이기구도 가장 세련됐고 네. 제일 재밌어.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른 데 가면 놀이기구가 너무 시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 네. 네. 에버랜드가 그냥 어떤 어린이들의 꿈의 선망의 대상 이런 개념인데 그렇죠. 사실은 흑막에 가려진 어마어마한 것인 거죠 지금. 삼성의 모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자, 그때는 그랬는데 90년대 중후반은 바로 이제 이재용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의 가치를 좀 낮게 유지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2015년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 달라지냐? 2014년 5월에 이건희